네,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배열, 배열 중에서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여러 개의 차원을 갖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으면 이런 배열이 두 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차원 배열이 두 개 있다. 이 1차원 배열은 3개짜리 배열이죠. 그게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2행 3열의 배열 이렇게 2, 3이라고 따로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초기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 배열이라면 괄호 하나를 써서 이렇게 썼는데 2차원 배열이니까 그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역시 괄호에 의해서 콤마로 구분되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두 개 있는 거다.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이거를 열 이렇게 얘기하죠. 행과 열이라고 하는데 행, 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을 영어로 row라고 하고 열로 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배열을 정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렇게 써주고요. 각각의 요소들은 행, 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얘는 1행 2열, 얘는 2행 1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두 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2차원 배열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18번째 프로젝트로 2D 어레이라고 쓰겠습니다. 2차원 어레이 stdio.h라고 쓰고요. 자, 배열 정수 배열인데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얘는 2, 3 이렇게 값을 갖고 있고 초기화를 시키자면 1차원 배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1, 2, 3짜리 하나, 그 다음에 4, 5, 6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또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가 중괄호 안에 컴마로 이렇게 초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출력을 하려면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도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2일 때까지 i++ for int j는 0부터 j가 이건 3열이니까 3까지 j++ 각각 printf %d %d인데 우리가 이제 칸을 맞춰서 출력하려고 %4d 이렇게 쓰고요. a에 i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한 1차원 배열 끝난 다음에는 new 라인을 하나 써줘야 되니까 여기 중괄호로 하나 쓰고 여기에 중괄호 하고 여기다 이제 new 라인을 쓰는 프린트문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 두 개로 인덱스를 표시한다. 크기를 표시한다.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이다. 그래서 2행 3열짜리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죠? 인덱스를 이렇게 2차원 배열은 2차원 이중 반복문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초기화 시킬 때 이거를 꼭 2차원 배열로 이렇게 쓰지 않고 1차원 배열처럼 초기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그 순서대로 그 2차원 배열의 각 요소를 찾아 들어가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똑같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으로 쓰는데 그냥 1차원 배열처럼 써도 각각의 순서에 맞춰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 0번 행에 0, 1, 2, 10, 그 다음에 1번 행에 0, 1, 2, 10 이런 식의 순서를 갖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우리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보면 3행 4열짜리 배열, 2차원 배열이고 얘를 1차원 배열 3개가 1차원 배열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배열을 쓸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이런 초기화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2차원 배열의 앞에 행은 숫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3개짜리 배열이 2개 있구나라는 걸 초기화하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라고 안 써도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과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같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배열에 만약에 이제 2, 3짜리 배열인데 앞에 2개만 썼어요. 1,2라고 썼으면 뒤에 있는 한 자리는 0인 셈입니다. 4라고만 쓰면 나머지 2개가 0인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원 배열 할 때도 아마 했을 텐데 1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int v라고 쓸게요. int v 이거는 여기다 1, 2, 3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얘가 우리가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3이라고 쓴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3개라는 걸 여기 초기화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int x 이렇게 쓰면 이건 에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에러가 나냐면 배열을 쓰려고 했는데 배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았네. 그러면 얘는 메모리 안에 어떤 자리에 필요한 자릿수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해 놔야 되는데 할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3개라는 걸 아니까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자동으로 2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차원 배열에 맨 앞에 있는 인덱스 크기는 없어도 되지만 뒤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에러다.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행렬을 3 곱하기 4 행렬을 입력을 받아서 이런 숫자, 이런 행렬의 값을 입력을 받으면 각 행의 요소, 요거의 요 네 숫자의 합, 요 네 숫자의 합을 각각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겠네요.
배열의 합이라고 새로 솔루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자, 얘는 프로젝트 번호가 019 어레이의 sum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dio.h. 자, 행렬을 하나 만드는데 행렬을 좀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10 by 10 10,10짜리를 하나 만들고요. 자, 처음에 몇 행 몇 열인지 입력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데 정수로 행은 로우, 열은 컬럼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몇 행 몇 열인지를 입력을 받는데 scanf로 언더바 s 쓸게요. %d 두 개 값을 받는데 하나는 로우에 하나는 컬럼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행 몇 열인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그 값을 입력 받아야겠죠. 이 값을 각 값의 각 행의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for int i는 0서부터 i가 row까지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여기에다 이제 프린트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printf %d 행의 %d 의 숫자를 입력 이렇게 써놓고 %d는 i 번째 행이죠. i 번째 행의 컬럼 개수만큼 숫자를 입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를 scanf에서 읽겠습니다. scanf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숫자가 이제 몇 개가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컬럼에 만큼 반복을 해야겠죠. for int j는 0부터 j는 컬럼보다 작을 때까지 j++ 하면서 scanf %d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값은 어디에 집어넣냐면 A 배열의 I 번째 로우에 J 번째 컬럼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나면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은 앞에서도 했죠? for int i는 0부터 i는 row까지 for int j는 0부터 j는 컬럼까지 j++에서 printf %4d 하겠습니다. 4칸씩 4d로 aij를 출력하면 되겠죠. aij를 출력한다. 그런데 이제 한 행이 끝나면 줄바꿈을 해줘야 되니까 백슬래시 안을 하나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서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잠깐만요. 내가 이름을 넘버링을 017
017이라고 했네요. 019인데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자, 몇 행 몇 열이냐면 3행 4열이다 이렇게 쓰고요. 0번째 행에 4개의 숫자를 입력하자. 그러면은 1, 3, 4, 6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줄에는 2, 8, 9, 7 이렇게 넣고요. 세 번째는 3, 6, 4, 5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무 숫자나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출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문제가 뭐냐면 각 행 요소의 합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1346을 더하고 2897을 더하고 3645를 더해서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하는 과정을 for int i는 0서부터 row까지 i++ for int j는 0서부터 j는 컬럼까지 j++. 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한 줄씩 우리가 한 행씩 덧셈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int sum을 초기화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um에다가 플러스 이퀄 a에 i j를 더해 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더해 줍니다. 그리고 요게 덧셈이 끝나면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죠. printf %d 줄 바꾸고 여기에 sum을 하나 출력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행에 대한 값이 출력이 될 거고, 다시 반복되면서 i가 하나 증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행들이 다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3행 4열인데 2, 5, 8, 9 4, 5, 6, 1 3, 5, 7, 1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해보면 2, 5, 8, 9를 더하면 7, 15, 24 그 다음에 4, 5, 6, 1 더하면 9, 15, 16 그 다음에 이것도 16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열에 대한 각각의 행에 대한 합을 계산해서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인덱스를 잘 사용을 하면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는데 C 언어는 문자열 타입, 보통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스트링 타입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묶인 거를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헬로 월드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문자의 배열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의 배열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공부할 때 문자열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문자 배열 안에 hello라는 이런 문장을 썼다. 그러면 그 hello라는 메모리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s라는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는 이 메모리 안에 그 자리에 여기 HELLO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ELLO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맨 뒤에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0라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0 이렇게 얘기하는데, \0는 이게 이제 문자는 8비트라고 그랬잖아요. 8비트가 전부 0인 그러한 값이에요. 8비트가 다 0인 값.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널 문자 그래가지고 백슬래시 제로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제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C 언어에서 문자가 여러 개 묶여 있는 문자열은 문자 배열에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문자 배열의 이름, 이 이름은 이 문자열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문자열이 어디까지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문자열의 길이는 백슬래시 제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렇게 헬로 월드 이렇게 써주면 이 뒤에 자동으로 빈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얘도 배열이니까 배열은 중괄호 열고 초기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HELLO라고만 저장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이름을 잘못 써서 얘가 19번째 문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프로젝트로 하나 추가 새 프로젝트 020 스트링이라고 쓰겠습니다.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dio.h를 include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그 각각의 문자로 써보기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배열 S는 HELLO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6은 여기에다 숫자를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숫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6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HELLO라는 5글자 뒤에 맨 뒤에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T라는 문자열을 만드는데 T는 5개짜리라고 만들고요. 5개짜리에 각각 H라는 문자 하나 E L O 이렇게 5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문자 배열 2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f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로 출력을 합니다. %s로 s를 출력을 해보고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배열의 이름만 씁니다. 그 다음에 printf %s \n 이번에는 t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개가 똑같이 헬로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백슬래시 제로가 포함되어 있는 헬로고 하나는 백슬래시 제로가 없이 헬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2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마다 다 다를 텐데 실행할 때마다 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텐데 헬로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표시를 해줬을 때는 이렇게 문자열로 표시해줬을 때는 정확하게 헬로라고 저장이 되지만 각각을 HELLO라고 쓰면 이게 헬로우 다음에 이 뒤에 널 문자가 있어야 이 문자열의 끝이라는 걸 아는데 하필 내가 사용하는 T라는 배열이 저장된 곳에 요 HELLO 뒤에 이상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운 좋게 널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뒤에 뭐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각각 이렇게 헬로우라는 걸 쓰고 싶으면 여기에 컴마하고 백슬래시 제로까지 써줘야지 된다. 이렇게 써주는데 그러면 이게 5자리가 아니라 6자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S와 T가 완전하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헬로우라고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문자열의 끝은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읽어오거나 바꿔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0를 대문자 H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S는 캐릭터 배열이니까 S0를 대문자 H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보면 헬로우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헬로우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자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입력받을 때도 스캔F에 %S가 문자열을 입력받는데 S 앞에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AND X 이런 식으로 AND 표시가 있었는데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이 배열의 이름 자체가 주소가 돼요. 나중에 포인터에서 공부할. 그래서 이게 주소기 때문에 굳이 앞에 AND 표시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AND 표시가 없어도 스캔F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내가 여기에 scanf _s에서 %s 해가지고 얘를 s에다가 넣겠다라고 했을 때 요 s에는 AND 표시가 없다. AND 없이 사용한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값을 넣은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printf %x 다음에 s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헬로우가 나왔고요.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에다 내가 A, B, C, D라고 써서 엔터 치면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가 났나요? 잠깐. 자, 여기 에러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스캔F가 안전 모드의 함수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한다고 했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그 함수 이름 앞에 놓고 F1 키를 누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설명 문서가 나오는데 그 설명 문서에 나오면 scanf _s는 scanf _s 다음에 포맷이 나오고 그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 문자 그 숫자 몇 글자를 읽을지 하는 그 숫자를 쓰게 돼 있어요. 몇 글자까지를 읽을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_s 한 다음에 여기에 나는 5글자까지 읽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쓰면 A, B, C, D, E 하고 여기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해야 되니까 5개를 읽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죠. A, B, C, D, E 하고 출력을 안 하죠. 지금 자, 요거를 6개로 써야지 되겠네요. 6개. 그러니까 넣을 문자까지 6개 이렇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S가 지금 현재 6개로 잡혀 있죠.
6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개로 잡혀 있으니까 6개로 쓸 수 있는 문자열까지 난 입력 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쓰고 그러면 5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죠. ABCD 하면 ABCD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스캔F를 쓰면 이런 조금 불편한 점이 생겨요. 이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스캔F 언더바 S 사용하지 않고 표준 함수인 스캔F %S 여기에 S 이렇게 써주면 얘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define을 해야 된다 그랬죠.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해서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scanf 언더바 S에는 정수를 읽을 때는 필요 없지만 문자를 읽을 때는 요 뒤에 숫자를 써줘야지 된다. 이 숫자는 요 배열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난 그런 거 쓰기 싫어. 그러면 표준 scanf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그때는 이 define 문을 써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 scanf를 썼는데 5개가 넘는 그러니까 5글자 이상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널 문자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5개가 넘는 문자를 입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6글자를 쓰면 6글자 운 좋게 나왔는데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A, B, C, D, E, F, G 이렇게 긴 글자를 쓰면 글자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에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런타임 에러가 나오죠. 런타임 에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stack around the variable s was corrupted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이 메모리 안에 이 변수 주변에서 주변이 이제 corrupt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망가졌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이 글자는 이 함수는 저장할 수 있는 글자가 5글자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생긴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불편하지만 이 scanf 언더바 S를 사용하면 그런 에러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숫자가 배열보다 큰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안전한 scanf 함수, 그래서 scanf 언더바 S 함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scanf 언더바 S에는 문자를 읽을 때 이 뒤에 배열의 크기만큼의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캔F에서 읽을 때는 이 배열보다 작은 배열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열을 이렇게 크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배열을 너무 크게 잡으면 메모리에 낭비가 생기니까 배열을 작게 잡고 싶은데 잘못 잡았다가 입력의 개수가 이제 길어지면 아까처럼 에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scanf 언더바 S라는 안전 함수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문자열 배열, 문자 배열로 문자열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문자의 배열을 만들어서 쓰고 그것은 scanf 읽을 때 %s라고 쓰고 and 표시 없이 배열의 이름 s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읽어드리는 글자의 크기가 배열의 크기보다 크면 에러가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2차원 배열하면서 문자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사용한 게 이제 2차원 배열이 되고 또 그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으면 또 다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차원 배열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써야 되고요.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 캐릭터 배열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끝에는 널 문자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간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